안녕하세요. 인구원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를 같이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수의 곱셈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나면 이제 다음 시간 소수의 나눗셈밖에 안 남았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럼 바로 소수의 곱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수 곱셈의 연산의 의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동수누가 또는 이제 배의 개념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넓이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동수누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를 몇 번 더하냐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주로 자연수가 승수가 될 때에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0.5 더하기 0.5 더하기 0.5로 이것은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비교 같은 게 이제 몇 배로 보는 것인데 2kg의 0.7배 니까 2 곱하기 0.7배의 개념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넓이도 나와요. 1.2 곱하기 3 이렇게 넓이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곱셈에서 일반적인 오류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던 소수의 덧셈 계산 원리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 이것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다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2.07 더하기 1.5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을 맞춰서 세로로 쓴 뒤에 각 자릿수를 계산하고 소수점을 내려서 계산을 했죠. 그런데 곱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끝자리로 맞춰서 써야 돼요. 그리고 계산한 뒤에 소수점의 개수를 더해서 앞으로 땡겨서 점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즉 소수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소수 곱셈은 이렇게 계산 원리와 형식과 과정이 다른데 이 두 개를 혼돈해서 생기는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분수를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자연수 관련해서 오류가 있어서 발생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승수가 소수가 될 때는 분수 곱셈으로부터 또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분수 곱셈으로 지도 원리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5학년 때 분수 곱셈을 배우는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 형식화가 안 되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소수를 지도할 때는 이처럼 자연수, 분수, 소수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체계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유사점, 차이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고 또 십진 분수, 즉 10분의 1은 0.1, 100분의 1은 0.01, 1000분의 1은 0.001 이렇게 십진 분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또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하는 소수 계산을 위한 지식꾸러미 해서 덕목 보따리도 아니고 지식꾸러미가 나왔네요. 네. 보시면 자연수 덧셈 뺄셈을 배워야 곱셈을 배우고 나눗셈을 배운다. 이 체계 먼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연수 덧셈 뺄셈 해야 분수 덧셈 뺄셈 하고 그거 해야 소수 덧셈 뺄셈 이해한다는 겁니다. 왜요? 상황은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연수 곱셈 할 줄 알아야 분수 곱셈하고 그래야 소수 곱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수 나눗셈 할 줄 알아야 소수 나눗셈하고 분수 나눗셈하고 소수 나눗셈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분수 개념, 그 다음에 십진 분수 개념 했죠. 그걸 알아야 소수 개념 도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수 개념을 할 때는 자연수 자리값 표기법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수 크기 비교를 할 건데 이것은 반드시 자연수 자리값에서 자연수 크기 비교할 줄 알았던 것과 연관짓고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십진 분수랑 소수를 연결시켰으면 분수랑 소수의 관계를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소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 곱셈, 소수 나눗셈을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자연수, 분수, 소수는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와 연산이 참으로 어려운 강론 영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학습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만큼 또 계열성이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해를 도우셨으면 좋겠고요. 계열성이라고 딱히 할 만한 것은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소수 곱셈이 5학년 2학기 때 한 단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만 승수가 자연수가 되는 것, 승수가 소수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미 2016학년도에 그냥 계산 원리 써라 이렇게 통으로 서술하는 게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죠. 다시 그렇게 나오긴 좀 쉽지는 않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도 원리 서술하는 게 나온 만큼 꼭 소수 곱셈이 아니어도 다른 뭐 자연수 곱셈, 뭐 소수 나눗셈, 분수 나눗셈, 분수 곱셈이어도 그렇게 나누어서 승수가 뭐가 될 때, 뭐 재수가 뭐가 될 때 이렇게 나누어서 서술하는 연습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소수 곱하기 자연수는 이제 동수누가를 이해를 하고 또 승수가 소수가 될 때는 자연수 곱셈이나 분수 곱셈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같이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동수누가로 지도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0.1을 6번 더하는데 0.1이 2개면 0.2, 0.2가 6개니까 0.1이 12개, 그래서 1.2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승수가 자연수일 때도 분수 곱셈이랑 자연수 곱셈 이용할 수 있죠. 네, 왜요? 우리가 분수 곱셈에서 피승수가 분수고 승수가 자연수인 거 했잖아요. 그리고 형식화 시켰잖아요. 분수의 분자 부분과 자연수끼리 곱한다 형식화 시켰기 때문에 분수 곱셈으로 나타내서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고요. 자연수 곱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승수가 그대로일 때 피승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된다.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수 누가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배 법칙이 조금 더 적용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1 더하기 0.6 곱하기 2로 봐서 1 곱하기 2 하고 0.6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분수 곱셈으로 봐도 되고 자연수 곱셈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인데 승수가 소수일 때예요. 승수가 소수일 때 2의 0.7배는 2의 10분의 7배죠. 이때 이중수직선 모델 이용해서 2가 0.7배가 된다는 것은 얘가 2의 1배가 2니까 0.5가 여기고 0.6, 0.7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2의 0.1배를 먼저 구하고 그럴 땐 0.2죠. 그게 7배가 있는 거니까 1.4다. 이렇게 도입을 하면 되겠고 4 곱하기 0.6도 마찬가지 분수 곱셈 이용하거나 자연수 곱셈 이용하는 거예요. 자연수 곱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피승수가 그대로일 때 승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겠죠. 자연수 곱하기 소수일 때 1보다 작은 소수이든 큰 소수이든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중수직선 모델 이용해서 지도할 수 있지만 분수 곱셈이나 자연수 곱셈 이용해서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소수 곱하기 소수일 때 0.6 곱하기 0.4 넓이로 지도하는 것이기도 한데 가로를 0.6만큼, 세로를 0.4만큼 하면 총 100칸 중에 24칸인 것이죠. 한 칸은 0.01이니까 0.24다 해도 되고 분수 곱셈이나 자연수 곱셈 이용해서 특히 자연수 곱셈 같은 경우에 승수와 승수가 각각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 결과는 100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번에는 1보다 큰 소수끼리 곱할 때 오는 종이를 가로 1.7만큼, 세로 1.6만큼 칠하면 한 칸이 0.01이 272칸이 있는 것이니까 2.72가 되는 것입니다. 분수 곱셈이나 자연수 곱셈으로도 지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차시에 곱의 소수점의 위치 변화에서 사실 우리가 분수 곱셈과 자연수 곱셈 이 두 가지로 계속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자연수 곱셈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한 번 더 그 자리값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곱하는 수가 10배씩 늘어날수록 곱의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지게 되죠. 다시 0이 뒤로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가게 됩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도 오른쪽으로 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씩 줄어들수록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 이 말은 즉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한 자리씩 늘어날 때마다 왼쪽으로 갈 때마다 얘도 왼쪽으로 한 칸씩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3과 5의 곱인 15는 1이 15개인 것을 의미를 하고 0.4가 0.5의 곱인 0.15는 0.01이 15개인 것을 의미하니까 곱의 소수점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몇 칸? 2칸. 그래서 이게 최종 형식화 내용입니다.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만큼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달라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자연수끼리 계산한 결과에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것만큼 소수점을 어디로? 왼쪽으로 옮겨 표시해주면 된다.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자연수끼리 계산한 결과에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것만큼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겨 표시해주면 된다. 외울 수 있죠, 여러분? 계산 원리 통으로 쓰는 게 나온 만큼 형식과 통으로 쓰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5개념 지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수 곱셈이랑 비교해서 소수 곱셈의 소수점 위치 변화 추론해보게 할 수도 있겠고 아까 봤던 것처럼 소수 덧셈 뺄셈과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류의 원인을 학생의 반복되는 계산 결과를 보고 오류의 패턴을 찾아내서 오류의 원인 찾아내고 그 다음에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러니까 승수가 자연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지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수가 자연수면 동수누가 사실 동수누가로 지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봤던 그 분배 법칙 적용할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서도 분수 곱셈이나 자연수 곱셈처럼 자리값 개념 이용해서 지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승수가 소수가 되어 버리면 동수누가는 할 수가 없고 분수 곱셈과 자연수 곱셈 이용해서 자리값 개념을 바탕으로 지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 24개념 기출 분석을 봤을 때 소수 곱셈이 1회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16학년도에 딱 한 번 출제가 됐었고 이때 당시에 계산 원리를 통으로 쓰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회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함께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재 22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8쪽 보시면 소수 곱셈 볼게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수 곱셈 활용해서 자리값 원리 적용한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그 부분 있죠? 여기 가장 마지막 차시에서 곱의 소수점 위치 변화 이 부분이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소수 나눗셈에서만 이 단위 변환이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수 10배 하면 계산 결과도 10분의 1배 된다. 이걸 형식화할 때는 자연수끼리 계산한 결과에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것만큼 계산 결과의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겨 표시한다.
처리한다. 아까 봤던 부분이었죠? 네,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원리, 형식화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 최근 따라 이렇게 세로셈 알고리즘을 서술하는 게 나온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형식화도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노란색으로 비추친 부분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6학년도에 딱 한 번 출제되었던 거 같이 보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수곱셈 알고리즘 이 같은 경우에 소수곱셈 계산 원리 충분히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본문에 근거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내용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곱하기 자연수는 동수누가 승수가 소수일 때는 소수 분수로 고친 뒤에 분수곱셈 계산 원리 이용해서 지도할 수도 있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자연수 곱셈 활용해서 지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소수의 곱셈 마무리 해보겠고 다음 시간에 소수의 나눗셈 보면서 우리 수화연산 강의 마무리 지어볼게요. 마지막 다음 강의에서 봐요. 안녕.